네, 안녕하십니까. 독이안의 경매형의 독이안입니다. 명절 잘들 보내셨나요? 이제 또 한 살씩 더 드셨죠. 저도 벌써 이제 40대 중반이 됐습니다. 정말로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이제 50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몇 년 있으면 60 되는. 진짜로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경매에 대해서 경매를 투자를 한 지는 28세지만은 사업을 한 지는 한 32세, 33세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지금까지 그 다양한 어떤 시도들도 했었고요. 다양하게 발전하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지금 그 당시에 한 5년, 6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리라는 건 상상도 하지 않았었던 거죠. 어찌됐든 저의 모토는 제가 좀 더 나이가 좀 늙더라도, 60이 되더라도 그 당시의 시류에 따라서 편승하고, 그 당시에 그 주로 쓰이는 매체에 저는 익숙해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거가, 후퇴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현대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일 때 좀 더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저의 이제 생각이고요. 우선은 그 시대가 바뀔 때 그 시대를 그 빨리 따라잡고 오히려는 심지어는 좀 더 앞서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주식을 그 객장 가서만 했지만은 언제부턴가 인터넷으로 하게 됐고 지금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주식 투자를 하듯이, 경매라는 것도 과거에는 잡지만 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인터넷, 자기 어떤 그 컴퓨터를 빼고서는, 말이 성립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자체도 스마트폰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투자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그 경매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매체, 즉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이제 되는 세상으로 더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도 어느 순간에 온라인 입찰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것은 늦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 새로운 매체에 익숙해지십시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새로운 것들이 늘 쏟아지게 마련이죠. 벌써 이제 한 해가 됐고 이제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저희 집 애들이 이제 감기가 걸려서 저도 고생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오늘 그 97회 진행할 내용은요. 애청자께서 이메일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제 사실은 권리 분석에 관해서는 제가, 별로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간만에 온 거라서 또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요 내용으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이안 회장님, 안녕하신지요? 책과 팟캐스트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메일 드립니다.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첫째,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에 따라 금액은 다르지만 다른 채권자에 앞서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배당하는데 이때 임차인이 전입, 점유만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입과 점유만 한 상태, 전입과 점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전입, 점유, 확정일자, 배당 신청까지 했을 경우 어떤 경우에 우선 변제를 해주는지 궁금하군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도 3월 5일에 제정되고 공포되었네요. 제정 당시에는 이제 임차인의 대항력하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만 인정을 해줬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확정일자부 임차권, 즉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81년에 제정됐지만은 89년부터 인정된 어떤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리 보호가 좀 더 폭넓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81년 이전에는 주택임차인은요, 자신의 보증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이후에 성립한 물권자보다도 보호를 못 받았었죠. 예를 들면, 70년에, 예를 들면 이제 한 1억을 주고 이렇게 세를 산다고 해도, 72년도에 국민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 72년도에 성립한 국민은행이 돈을 먼저 받아가고, 오히려 남는 돈이 없으면 70년에 성립한, 좀 더 일찍한 성립한 임차인의 권리는 모두 다 소멸되어 버리는, 즉, 물권의 이제 민법에서 중요한 물권과 채권에서 채권은 늘 물권보다도 후순위로밖에 권리를 보호받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런 그 소액 임차인들, 즉 돈 없는 임차인들, 남의 집 살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많이 봤었죠. 그거가 이제 81년 3월 5일 날 이렇게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 당시 하면 생각나시겠지만은 이제 신군부가 5공화국 때죠. 전 대통령이 5공화국 때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이 직후입니다. 이런 것들은 통상 이제 대부분 어떤 정치권에서는 여러분 그 서민들이죠. 서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이제 서민 보호의 법률들을 주로 제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뭐죠? 최우선 변제 금액이 늘 인상되는 시점도 따지고 보면 항상 선거 직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하여간 81년 정도에 재정 공포됐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공부에 도움이 될 거고요. 지금 해주신 질문 같은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의 경우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에 위치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액을 먼저 배당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우선 변제권이 아니고 소액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변제권이 아니고 최우선 변제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는 이제 글자가 한자 다르지 않습니까? 최우선 변제 이런 거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먼저 준다라고 할 때 최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우선 변제권은요.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우선 변제죠. 그죠? 후순위보다 먼저 받을 권리가 우선 변제고 최우선 변제는 후순위든 선순위든 가리지 않고 제일 먼저 준다라고 해서 최우선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순서를 가리지 않고 최우선으로 준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최우선으로 줄까요? 예.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즉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 중에서 그 중에서 또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를 살고 있는 분들의 보증금 중에 일정액, 즉 보증금의 일부만 먼저 주는 거를 최우선 변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냐면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선순위로 있든 후순위로 있든 누구든 가리지 않고 임차인만 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면 돈 주겠다 이 뜻입니다. 즉 최우선 변제라는 것은 선순위와 후순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임차인이어야만 하죠. 임차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집주인한테 돈을 준 놈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전입신고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 점유도 제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즉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돈을 주지 않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돈을 받으려면 돈 주세요라고 하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도 당연히 배당 요구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때는 확정일자는 무관합니다. 확정일자가 있든 없든 임차인이면 선순위든 후순위든 확정일자가 있든 없든 임차인이 되기만 하면 돈 달라고 하면 돈 줄게. 이 말이 최우선 변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이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 규정들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금액 부분입니다. 전세일 경우에 산정에 문제가 없지만 월세인 경우에는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일 경우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5천만 원에 월세 3천만 원을 환산해서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를 산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경매에서 그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률은요, 두 가지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요 두 가지죠. 주택임대차는요,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한 법이죠. 그러니까 주거죠, 주거. 주택임대차인 경우만 보호를 합니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는 당연히 상가건물에만 보호를 하죠.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만 보호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전세권이라는 규정이 있죠. 예, 전세권이라는 것은 월세가 없이 목돈을 주고 사는 것을 전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목돈을 주고 살던 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어떤 주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월세가 좀 적었죠. 그러나 전 세계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냥 월세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전세 제도가 있었던 시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은 3천에 500만 원의 월세를 산다고 해도 사실은 500을 내고 살면은 약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3천만 원만 기준으로 해서 경제적 약자로 보고 최우선 변제 금액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보호해 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시초가 월세가 드물고 전세가 많을 당시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당연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월세 금액과 무관하게 보증 금액만 가지고도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상가건물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상가라는 것은 월세를 받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게 상가 임대차죠. 그렇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월세를 현재 보증금으로 환산을 하게끔 합니다. 그거를 환산보증금 제도라고 하죠. 이 환산보증금은 현재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5천에 30이다. 그러면 8천만 원에 사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다시 보증금액을 증가시키죠. 그거를 환산보증금 제도라고 하고 환산된 상태에서 경제적 약자냐 경제적 약자가 아니냐를 구별합니다. 그게 상가건물 임대차고요. 하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해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월세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 보증금만 가지고 따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새해 첫날 방송으로 이제 권리 분석을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저는 이제 수면 부족에 감기가 든 겁니다. 기본적으로 잘 안 걸리는 편인데, 지금 요 며칠 계속 이렇게 잠을 좀 부족하게 잤더니, 그리고 또 강의를 금방 끝나고 지금 이제 녹음을 막 했거든요. 밤 10시 20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목이 조금 더 아프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이제 다른 그때 했던 공부하는 거, 그것도 제가 녹음해서, 며칠 내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에도 계획을 세우신 대로 뜻한 바를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